첫 분양이 가는 의미가 굉장히 궁금해요. 도시를 만들거나 분양을 할 때 첫 단추에 대한 무게감을 어마어마하게 느낍니다. 이 최초에 분양받는 사람들에게는 많은 공공기관이 또 지자체에서 신경을 엄청 많이 써줘요. 그래서 오히려 여러 가지 인센티브. 네, 새만금의 미래를 내다보고 금이 되는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새만금 스마트 수변 도시 미래를 묻다 현실을 답하다의 아나운서 이충훈입니다. 자, 오늘은 특별히 대한민국 미래의 성장 동력으로 뜨겁게 떠오르고 있는 이곳 바로 새만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오늘 귀한 말씀 해주실 두 분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렇게 한 분 한 분 먼저 인사를 드리고 나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새만금 개발의 심장부에서 직접 발로 뛰시며 현장을 이끌고 계시는 분이시죠. 새만금 개발공사 나경균 사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새만금의 현재와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는 새만금 키플레이어 새만금 개발공사 사장 나경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사장님. 그리고 날카로운 분석과 탁월한 인사이트로 우리 사회와 경제의 흐름을 꿰뚫어 보시는 분이시죠. 팬덤이 굉장합니다. 명지대학교 박정호 교수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명지대학교 실물투자분석학과의 박정호입니다. 새만금 저도 관심이 많은 곳인데 이렇게 불러주셔서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새만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가장 먼저 우리가 이 수변 도시에 대한 이야기를 안 나눠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스마트 수변 도시 하면 많은 분들께서 이제는 좀 많이 들어봤겠지라고 해도 아직도 조금 생소하게 느끼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사장님. 새만금 하면은 1억 2,300만 평. 네. 그러니까 전체 면적이 서울시의 3분의 2, 파리의 4배에 해당하는 네. 그 내부를 개발하는 곳이 저희 새만금 개발공사입니다. 여기에 이제 가장 주요 핵심 사업이 새만금 스마트 수변 도시인데요. 네. 이것은 단순히 주거 기능을 떠나서 이곳에서 문화, 관광, 레저, 산업을 같이 즐길 수 있는 그런 어떤 자족형 복합 도시입니다. 실질적으로 그 지난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예. 라이프 스타일이 변화가 됐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그것은 실질적으로 쾌적한 환경 속에서 최첨단의 어떤 그런 어떤 그 기능을 갖다가 최대한 누릴 수 있는 네.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또 거기서 문화생활도 즐기고 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새로운 어떤 모델이죠. 네네. 우리 교수님께서도 사실은 이 스마트 수변 도시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저는 이제 주식이라든지 부동산이라든지 세계 경제라든지 이런 거에 좀 담대한 내용들을 많이 알고 계시리라 생각이 들었는데 이 스마트 수변 도시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높으셔서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사실 지금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스마트 시티라고 불리우는 도시들을 네. 너도나도 많이 런칭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첫 번째로는 기존의 산업이 완벽하게 탈바꿈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운송수단은 자율주행을 기반으로 네. 사람들을 관리하고 정주여권을 제공해 주는 것은 데이터 기반으로 AI가 적극적으로 도시 인프라를 관리하고 체계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맞아요. 세상으로 바뀌어가고 있고요. 근데 아주 재밌는 것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런 변화들이 유발되는 거를 기존 도시에 하나하나 바꿔가는 것보다 네. 오히려 새로운 도시를 조성하는 게 조성 비용이 훨씬 저렴합니다. 아, 그래요? 예. 한 방에 조성하는 게. 그렇죠. 왜냐하면 기존에 있는 걸 헐고 그 기존에 살고 있던 사람들하고 이해관계를 다 조정해서 새로운 걸 거기다 주입시키는 것보다는 완벽하게 없는 공간에 네. 미래지향적인 도시를 새로 짓는 것들이 훨씬 비용 효율적으로 더 앞서가고 빨리 런칭을 할 수가 있거든요. 우리도 미래 신산업을 실증도 해보고 사람들이 살면서 그들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그 다음 버전을 만들 수 있는 새로운 주거, 융복합 공간이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런데 그런 공간을 실험해 보려면 충분한 부지의 여력이 있어야 되는데 서울시 면적의 3분의 2가 아직까지 개발도 안 되고 딱 택지 조성만 됐다. 이거는 정말 우리가 여기서 큰 상상력을 발휘하면서 그림을 그려볼 수 있는 땅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네. 그런 땅을 왜 수변 근처에 해야 되느냐라는 건데요. 네네. 저도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게요. 우리 인간은 이상하게 물 근처에서 살고 싶은 욕구가 강한가 봐요. 네. 프랑스 남동부 지역을 가면요, 코트 다지르라는 지방이 있는데 네. 그 코트 다지르는
그 당시 프랑스 정부에서 국토 균형 발전함에 있어서 가장 낙후된 지역으로 개발해야 되는 지역으로 대통령령으로 육성하기로 결정된 지역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육성을 하겠다고 했을 때 처음에는 누구도 거기가 발전하겠어? 아, 거기에 사람들 오겠어? 세계적인 기업들, 시골이잖아. 그렇죠. 너무 외졌잖아. 세계적인 기업들 거기 가겠어 했는데 그 코트 다지루는 바로 남지중해 연안에 있는 곳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휴양지로 가고 싶은 곳, 그 해양 레저 스포츠를 즐기고 싶은 곳. 그래서 거기가 어떻게 됐느냐? 필립스, 뭐 이런 세계적인 기업들이 거기 연구소를 차려서 중장기 연구를 할 사람들은 거기로 보냈어요. 10년이 걸릴지 5년이 걸릴지 15년이 걸릴지 모르는 신약이라든가 원천 기술을 확보하는 건 꾸준하게 그냥 뭔가 연구를 해야 될 안정감 있는 공간에서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는데 전부 세계적인 기업들이 거기에 입주를 하기 시작해서 네. 지금 그 코트 다지루를 뭐라고 부르냐면 유럽의 실리콘밸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이제 스마트 수변 도시 생각하면 왜 어른들이 그런 얘기했잖아요. 바닷가 근처에 아파트 금방 삭는다고. 짠바람에, 짠바람에. 그래서 그럴까 싶었는데 또 말씀 들어보니까 굉장한 입지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네. 박 교수님께서 한번 말씀하셨는데 네. 이 도시가 큰 강이랄지 네. 물과 가까운 거 있잖아요. 치수를 갖다가 그래서 예전에도 치수를 자르는 군주가 네. 정치를 잘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도시 발전은 물과 함께 성장해 온 것은 사실입니다. 맞습니다. 예,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분의 말씀을 듣고 나니까 진짜 미래 도시가 눈앞에서 그려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아마 여러분께서 가장 좀 궁금해하시는 부분일 것 같기도 한데 스마트 수변 도시가 드디어 이제 분양을 코앞에 두고 있다라고도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그렇다면 이번 분양은 새만금 개발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또 어떤 종류의 택지들이 분양이 될지도 좀 궁금해요. 크게 이번 사만금 스마트 수변 도시 분양은 크게 두 가지거든요. 네. 첫 분양을 한 것은 하나는 약 2,700평 정도의 두 필지에 달하는 그런 근린 생활 용지하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약 6,500평 정도에 해가지고 67개 단독주택 용지로 이렇게 나누어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네. 단독주택 용지와 근린생활 용지를 갖다가 첫 분양을 실시하게 되는데요. 단순히 이게 이제 어찌 보면은 스마트 수변 도시는 아까 1억 2,300만 평의 새만금 중에서도 가장 노른자위에 있는 핵심 네. 지역으로서 약 200만 평. 수도권으로 얘기하자면 유례 신도시가 190만 평 아닙니까? 여기가 200만 평이니까 더 넓은 거. 예, 유례 신도시와 거의 비슷한 네. 규모의 개발사입니다. 단순히 이게 어떤 주거 단지라고 생각하지 않고 여기에 이제 네덜란드의 와게닝 대학 같은 그런 어떤 유수한 글로벌 농업대학이랄지, 네. 그다음에 국제학교랄지 이런 것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이제 복합 커뮤니티 시설들이 이렇게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맞아요. 과거의 어떤 그 분양 사례를 보면은 좀 약간 좀 그 기존의 틀을 좀 벗어났습니다. 우리 이번에 그 첫 분양 사업은요. 오, 네. 과거에는 우리가 공공주택 용지를 갖다가 먼저 하고 그렇죠. 나중에 인프라 사업을 갖다가 맞습니다.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우리는 우선 먼저 단독주택 용지랄지 근린생활 용지를 갖다가 가장 핵심 지역에다가 분양을 넣고 그다음에 아까 그런 각종 인프라를 갖다가 거기다 네. 접목시키는 형태로서 이렇게 네. 합니다. 그리고 이 방식도 기존의 방식을 떠나서 단독주택 용지는 추천 방식으로 그렇죠. 국민 누구나가 네, 맞아요. 투명하고 누구나가 참여할 수 있는 맞아요. 그런 어떤 추천 방식으로 네. 단독주택 용지는 하고요. 말씀드리기로 사장님도 추첨에 참여하신다고. 예. 당연하게 법의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네네. 거죠. 누구나 다 열려 있다는 그렇죠, 말씀인 누구나, 거예요. 예. 네. 국민 모두가 참여형 형태로서 이번에 분양을 다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단순하게 주거뿐만 아니라 그동안 아무것도 없었던 백지에 이제 실제적으로 사람이 거주하는 그러한 도시의 문을 활짝 여는 그런 첫 계기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번 어떤 수변 도시의 첫 분양은 예. 단순 그런 어떤 도시 개발이 아닌 망망대해했던 도시에 사람이 실제 주거할 수 있는 그런 도시의 첫 문을 활짝 연다. 그런 개념으로 네. 바라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가 좀 가득 담겨 있는 첫 분양의 의미를 저희가 한번 들어봤고요. 교수님 그러면은 그 스마트 수변 도시라는 이런 특정한 또 특별한 어떤 그 택지에 첫 분양이 가는 의미가 굉장히 궁금해요. 그러니까
투자자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실수요자분들이 갖는 그리고 시사하는 의미가 과연 무엇인지 한번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물론 오늘 새만금 때문에 찾아오긴 했습니다만 많은 이제 시청자분들이 첫 분양이라는 걸 앞으로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그러니까요. 요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면요. 네. 이게 아주 독특하게 SNS가 발달하기 시작하면서 모든 국가에서 공공 택지를 개발해서 도시를 만들거나 분양을 할 때 첫 단추에 대한 무게감을 어마어마하게 느낍니다. 왜냐하면요, 예전에는 어느 지역에서 어떤 도시가 건립돼서 그게 아주 번성해서 다 익히 들어본 도시까지 발달하기 전에는 네. 그 첫 분양이나 초기는 전국적인 관심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요즘은 유튜브나 SNS를 통해서 어디에 뭐 분양한다고 하더라 하면 서울에서부터도 내려오고 아예 외국에 있는 기업들도 그 부지 보러 한번 오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 첫 단추인 첫 분양이 미분양이 났다. 흥행이 실패했다. 첫 입주해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정주여건 만족도가 떨어지는 걸 이제 이 주민들도 스스로 글을 올릴 수가 있게 돼버린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 최초라는 이 무게감 때문에 이 최초에 분양받는 사람들에게는 많은 공공기관이 또 지자체에서 신경을 엄청 많이 써줘요. 그래서 오히려 여러 가지 인센티브도 있을 그래서 아까 거고. 사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핵심지가 될 법한 노른자의 부위부터 분양을 해서 네. 여기부터 해야 우리가 그 다음을 기대할 수 있는 거잖아요. 여기서부터 이제 공론화가 되는 거니까. 그렇죠. 여론이 만들어지는 거니까. 우리 박 교수님께서 여러 가지 첫 분양에 대한 말씀을 주셨는데 맞습니다. 가장 중요한 지역에 그리고 분양 원가에 조정 원가와 비슷한 금액으로 저희들이 지금 분양을 하거든요. 그리고 아까 첫 분양이라는 개념은 우리가 첫 준공이다, 착공식이다 이런 얘기는 많이 들었지만은 첫 분양한다는 얘기는 실제적으로 토지의 주인이 생긴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가장 이 성공적으로 저희 이제 개발공사에서도 첫 분양을 첫 분양 완파를 목표로 삼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그 요즘에 그 대한민국 보면은 흐름이 부동산 쪽은 조금 배제하고 네. 금융 쪽으로 좀 그러니까 조금 기울기를 가져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경제 상황을 봤을 때는 괜찮을까라는 약간 좀 걱정도 있기도 한데 이건 좀 약간 특수한 상황일 것 같기도 하고 좀 어떻게 바라보세요, 교수님? 사실 우리가 우리 부동산의 미래를 설명할 때 일본 가지고 비교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일본이 뭐 저출산 고령화 그리고 잃어버린 20년 30년 때문에 부동산이 계속 떨어져만 갔다 이렇게들 알고 있는데 이게 되게 잘못 알려진 겁니다. 일본의 흐름을 보면요 어떤 일이 생겼냐면 특정 이제 사회가 고령화되기 시작하면서 어떤 움직임이 있냐면 두 가지가 있는데요. 고향으로 다시 내려오려는 수요가 있는데 이게 자기가 태어난 지역으로 가는 게 아니더라고요. 태어난 지역으로 돌아가서 인생의 나머지 여정을 마무리하는 건 유턴이라고 부르는데 유턴을 하는 게 아니라 J턴을 합니다. 왜냐? 예를 들어서 내가 김제에서 태어났다. 그러면 내가 김제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요. 이제 우리 눈높이는 준종합병원이라든가 대도시의 인프라라든가 새로운 정주 여건을 누리고 싶은 수준만큼 국민소득이 올라왔잖아요. 그렇죠. 근데 내 고향 김제에 가서는 그걸 온전히 다 누리기는 어렵다고 판단이 되는 거예요. 김제분들 예를 든 겁니다. 예. 김제랑 전혀 관계 없습니다. 사장님이 사실 김제가 고향이라서 일부러 그렇게 예를 든 겁니다. 김제도 좋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그 고향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 고향 근처에 정말 미래지향적으로 새로운 정주 여건이 구비된 새로운 도시가 생긴다고? 그래서 거기에 대형 병원도 생기고 새로운 문화시설물도 생기고 그런다 하면 그 고향 인근까지만 온다고 해서 J턴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일본에서는 그게 아주 공공연히 전개됐던 흐름들이었고요. 그 J턴의 마중물 역할을 해줬던 것을 잘 개발했던 지자체들 그런 곳들은 오히려 다시 번성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새만금이 저는 이번에 전북 지역에서는 그런 마중물이 돼주기를 간곡히 기대하고 있죠. 사장님 그러면은 이제 초기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그 리스크를 안고 가는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분들에게는 그래서 인센티브나 여러 가지 제공해야 될 것들이 상당히 좀 있을 것 같은데 그것도 좀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저희 공사에서는요 초기에 투자 사실 어찌 보면은 초기 투자자는 리스크가 거의 별로입니다. 최소한 리스크를 갖다 줄이려고 했는데 심리적 리스크가 혹시나 있을까 그래서 봐.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요. 최초의 분양자에게는 2년간 계약금 10% 그 중도금을 유예 기간을 줍니다. 2년 후에는 6개월마다 30% 정도의 이제 지급을 해야 되는 거고. 지급을 하고 그러니까 그런 인센티브를 갖다가 저희들이 지금 주게 되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최초 첫 분야이기 때문에 가장 옆에 국제학교와 인접해 있고 병원과
인프라 시설들이 네. 인접해 있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네. 커다란 리스크는 없다라고 저는 위치 자체가 일단은 뭐 그 인센티브 그 자체네요. 수변 도시에서 산다는 자체가 프리미엄이죠. 네. 예. 알겠습니다. 아마 만약에 첫 분양하신 분들 중에 불편사항 있으신 분들은 우리 사장님께 전화하시면 전화번호 지금 여기 나가고 있나요? 네. 자, 이제는 스마트 수변도시 외에도 이 새만금이 그리는 큰 그림은 과연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메카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여기가 함으로써 알리백 산다음과 재생에너지 메카로서 역할을 우리 새만금개발공사가 중추적 역할을 한다. 전 세계적으로 다시 도시를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하나가 자족 기능이고요. 하나가 친환경이고 이제 세 번째가